제가 오늘 발표하는 주제는 불모지에서 체육 진로 진학 시작하기입니다. 불모지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이유는 고등학교 현장에서 체육의 지금 입지가 불모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목을 이렇게 붙였고요.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내용은 최대 입시를 시작하고 싶은 선생님들한테 조금이나마 시작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 5가지 파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최대 입시를 저희가 도전을 하고 있는데 그 도전하기 어려운 환경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해야 될까라는 이유, 그리고 어떻게 시작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내년의 비전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학교를 말씀을 드리면 육민관 고등학교로 해서 원주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소재하고 있고 사립학교입니다. 그리고 저는 중학교에서 쭉 근무하다가 고등학교 근무한 지는 지금 3년 차입니다. 그리고 최대 입시는 코로나가 터지고 2020년도 10월 달부터 아이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최대 입시로. 그리고 현재까지 만나고 있는데 총 아이들을 만난 기간은 2년하고 한 1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아이들 체육 진로 진학을 위해서 지금 씨앗을 뿌리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전문적인 노하우나 그리고 팁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도 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체육 교육에 대한 오해와 편견인데 환경적으로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편견들이 좀 있는 게 최대 입시 방과후를 한다 그랬을 때 아이들을 진로 진학 프로그램으로 보지 않고 약간 등급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학교 생활 적응 위주로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방과후를 계산할 때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지 않고 좀 적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설문지에 보면은 학교에서 실기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로 보면 체육 계열에 대한 학교의 관심 부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체육 선생님들의 관심 부족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께서 최대 입시를 진행하고 싶다 하더라도 학교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과 관리자분들의 이해가 없다면 지금 이게 진행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학교의 실기 기자재 자체가 워낙 고가입니다. 제자리 멀리뛰기 하나를 장비를 구입하려도 32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돈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리 멀리뛰기, 높이뛰기, 서전트, 사이드 스텝, 윗몸일으키기 여러 가지 장비들을 총 구입하게 되면 측정 장비만 해도 1,500에서 2,000만 원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순수히 학교에서 지원해줄 학교는 많지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학교에서도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시설도 잘 마련되어 있는다 하더라도 희망하는 학생 수들이 없어갖고 좀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방과후 부분에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지금 초등학교 때만 해도 방과후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갈수록 점점 숫자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학업 이주의 입시 문화 때문에 우리 체육이 굉장히 많은 방과후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왜 갖다 놨냐면 제가 2년간 최대 입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방과후 예산으로 지원받지 않고 혼자 신청한 공모 사업으로 예산을 따와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체육 방과후를 집어넣으면 기초 교과목에서의 그 학생 선택이 적어진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학생들의 학업, 학습 문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 오해와 편견 때문에 방과후 숫자를 굉장히 줄이거나 개설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그런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방과후를 개설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사진은 강원도 최대 입시 연구회에서 진행한 제4회 체육계열 모의실기 평가입니다. 강원도 최대 입시 연구회는 어떤 단체이냐면 강원도 지역 특성상 굉장히 넓습니다. 그 넓은 지역에서 아이들이 체육 진로와 관련해서 또는 진학과 관련해서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좀 해결하고자 선생님들께서 매년마다 모의실기 평가대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대학에서 실기를 실수하지 않게끔 그리고 한 번 더 이런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동기부여가 되게끔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올해 500명 정도의 아이들이
이 모의 실기 평가 대회에 참가를 했는데요. 그 아이들을 가지고 만족도 조사 결과를 한번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기 입시 학원을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95명 76%입니다. 강원도에서는. 그러니까 표본 자체가 너무 작긴 한데 그래도 76%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점은 뭐냐면 그 다음 질문에서 실기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했을 때 혼자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준비하는 학생보다 더 많습니다. 그 뜻은 공교육에서 체육 진로 진학을 감당을 지금 못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 있는 수치로만 보면 9.6%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전혀 아이들의 입학과 진로에 관련해서 체육 계열은 학교에서 준비가 되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 문제냐면 사교육 시장에서 공교육이 커버를 못 해주기 때문에 학원이 부르는 게 가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원주 또는 강원도권 내에서 아이들을 설문조사한 건데 30만 원 이상 되는 애들이 69.8%입니다. 그러니까 더 점점 이제 부르는 게 가격이 맞다는 게 강원도 원주에서 학원비가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냐면 1학년 같은 경우에 30만 원, 2학년 35만 원, 3학년 40만 원, 그리고 시즌비는 수시랑 정시가 따로 있는데 2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시즌에는 200만 원을 내고 또 학원비를 또 내고 이렇게 해서 하면 월 연에 이제 사교육비로 지출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최대 입시만 아이들이 새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기초 교과목에서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사교육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1인 가게당 나가는 평균 지출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이들 통해서 물어봤는데 실기학원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 필요한가 생각을 해보니까 다음 조사에 보니까 공교육에 대한 부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기 기자재에 대한 부족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이들이 학원을 가는 이유가 정확한 진로 정보나 진학률도 있긴 하지만 본인들이 실제로 아이들끼리 뭉쳐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 조성과 실기 기자재가 없으니까 학원으로 간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이 공교육에서 학교 체육대학 입시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참석할 의향이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무려 95.2%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교육에서 준비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사교육을 조금 잡는 데 있어서도 공교육의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렇게 공교육에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제 은사님으로부터 제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제가 공교육에서 체육대학을 진학했고 그렇게 학교에 오게 되었고 당연히 제 머릿속에서는 학원을 다니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이걸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갖고 도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최대 입시를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제일 필요한 게 예산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과후로 저의 강사비를 지원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 강사비를 홀로 메꿔야 됐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게 공모 사업을 많이 썼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교육회복 심리정서 지원, 그러니까 아이들 코로나로 인해서 지친 아이들을 심리정서를 회복한다는 걸로 동아리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스포츠 평등 중점학교, 사실은 평등 중점학교인데 여성 학생들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 이런 식으로 어떤 공모사업, 체육과 조금 관련만 있으면은 이 아이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신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일 핵심이 됐던 게 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교육 지원인데 강원도에서만 이제 있었던 건데 이 예산으로만 8,300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 8,300으로 모든 측정 장비를 다 구입을 하게 됐고 심지어 이제 헬스 장비까지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공모 사업을 많이 신청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로감이 굉장히 높거든요. 선생님들께서 해야 되는 게 담임 역할을 하셔야 될 수도 있고 또 체육 업무를 맡으셔야 될 수도 있고 학생 선수 관리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육성 선수도 관리를 하셔야 되는 그 다양한 역할 속에서 이렇게까지 많은 공모 사업을 해서 마지막에 정산 보고서 쓰고 생기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시작을 해놨는데 제가 여기서 발 떼는 순간 아이가 그대로 남아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너무 힘들어갖고 중간에 최대 입시를 멈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이가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아이는 이제 경제 형편이 어려웠던 아이입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게 계속 진행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그 아이의 그런 말들을 통해서
그냥 한번 붙잡고 억지로 끌고 가보자 하는 생각에 이렇게 예산 지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산 지원도 이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면 처음 시작할 때는 네트워크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계획서도 작성해야 되고 어떻게 훈련시켜야 되는지도 또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그다음에 진학률이 어떻게 되고 학교에 대한 입시 정보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필요할 건데, 저는 어디에서 도움을 받았냐면 강원 최대 입시 연구회에서 도움을 얻었습니다. 강원 최대 입시 연구회는 대입 지원과 입시 설명회도 하고요, 개별 컨설팅도 하고 모의 실기 평가도 합니다. 근데 주된 목적이 뭐냐면 소외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찾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연구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쌤들로부터 도움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어떻게 채웠냐면 어떤 연수에 갔는데 이런 영상을 틀어주시더라고요. 줄리어스 예고의 사례입니다. 이 선수는 투창 선수인데 본인이 직접 투창을 배운 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투창을 배우고 리오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상을 보는데 모든 자료는 온라인, 오프라인, 사람을 통해서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 다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 유튜브, 그러니까 최대 입시를 유튜브로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요, 학원에서 진행하는 유튜브도 있고, 그리고 또 인스타그램에 다 올려주니까 그런 동영상과 그다음에 프로그램들을 다 저장을 해놓고 그것들을 제 걸로 묶어갖고 아이들을 트레이닝을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얻었던 걸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컸던 거는 제 은사님이 가르쳐 주신 그 최대 입시 방과후가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그 프로그램들 머릿속으로 인지가 돼 있고 몸으로 익혔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전수하거나 전달하거나 티칭할 때 크게 어려움을 없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름인데요, 육민간 체육을 사랑하는 미남미녀라고 육체미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처음 모집할 때는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아이들을 모집했습니다. 1단계는 아이들에 대한 희망조사를 받았고요, 두 번째는 성적 및 학업 계획서를 확인하고, 세 번째는 그 학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아이들을 상담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체력 측정에서 아이들이 최종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왜 이렇게까지 굳이 받았냐면 아이들이 그냥 멋져 보입니다, 운동하는 게. 그리고 내가 강해 보이는 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들어온 아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진로에 대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운동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중간에 이탈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이렇게 단계로 거쳐서 아이들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운동 시간과 훈련 내용인데요, 월수는 아까 말한 그런 공모 사업으로 저희가 강사비를 충당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금요일 날에는 공동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1시간 40분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크게 장점이 뭐냐면 학원을 만약에 아이들이 다니게 되면 이동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학원의 운동 시간은 7시 반에서 10시, 2시간 반 정도 잡는데, 아이들이 밥을 먹고 학원에 가고 학원 갔다 집에 오면 잠잘 시간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할 수 있는 그 학업이 싹 사라집니다, 학업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최대 입시를 감당해주면 바로 끝나자마자 방과후를 하고, 방과후를 끝나면 저녁을 먹고 바로 개인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에서는 아이들의 그 실기의 입시 실적을 많이 올려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 개인별로 신경 써가면서 훈련 강도를 짜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부상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에 반해서 학교에서 할 때는 아이들 개별적으로의 그 상태라든지 강도를 확인하기 때문에 부상도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월, 수, 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금요일은 저희 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학생들도 오기 때문에 운동 강도를 낮추고 운동 시간을 길게 하되 자세 위주의 트레이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수는 저희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기초 체력 트레이닝과 그다음에 전공 실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공 실기는 아이들이 만약에 대학을 어디 갈지 설정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기초 체력 트레이닝을 할 때 똑같은 것들을 반복하면 굉장히 좋은데, 그 반복되는 것들을 지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아이들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부분들이 신체도 있고 기록도 있고 학교 생활의 활력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많이 놀랐던 게 신체적인 변화는 당연히 아이들이 느낄 거다, 그리고 기록적인 부분도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정서적인 부분도 아이들이 많이 기록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여기서 활력을 찾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줬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변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마다 실기 능력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처음에 190을 떴던 애들이 230을 뛰면은 230만 봤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기록인데 그 아이의 성장을 봤을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기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친구는 제가 중학교 때부터 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지금 같이 만나고 있는 학생인데 중학교 때는 무려 100kg가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어가서 이제 95kg, 그리고 현재는 73kg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지표는 75kg에서 아이가 20kg 이상을 감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감량이고요. 이 아이는 본인이 체육 대학에 대한 진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본인의 몸무게를 이렇게 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 동아리에서 하나의 좋은 롤 모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운동 일지를 매일 아이들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그 계정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데 이 과정이 뭐가 좋냐면 아이들은 그 월말 평가를 통해서 기록이 남지만 그 기록을 남는 결과만 아니라 영상을 통해서 자신의 과정을 되짚어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본인에 대한 자존감이라든지 자긍심이 많이 올라가는 것들을 아이들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활동한 아이들에게 제가 조금이라도 뭐 챙겨줄 수 있는 게 없을까 했을 때는 생활기록부입니다. 그래서 스포츠와 관련된 뭐 스포츠클럽 축제, 체육대회, 스포츠클럽 리그 이런 것들을 지금 진로와 관련된 친구들과 엮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봉사활동도 이제 교 내 봉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연간 계획서에 스포츠클럽으로 아이들 봉사 시간 주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율동아리 활동인데 멘토링 활동입니다. 1학년, 2학년 때는 습득을 하고 3학년 때는 아이들이 지식을 정보하는 단계까지 본인들이 티칭하는 단계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수업량 유연화를 하고 있는데요. 수업량 유연화 총 5가지가 있는데 저는 프로젝트형을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스포츠 창직입니다. 스포츠라는 컨텐츠와 그 다음에 직업을 창조하는 창직. 그래서 진로와 체육을 묶어서 게세트계 아이들에게 기록을 해줄 예정이고요. 제가 이번 연도에 할 활동은 아이들이 각 차시의 그 산업혁명들을 좀 이해를 하고 그 이해를 통해서 본인이 관심 있는 스포츠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변해갈 것인지를 예측하는 그런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공동교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의 과세택을 채워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활동한 부분들을 기록을 해서 아이가 다각적명으로 입체적으로 좀 보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기록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제가 내년의 계획은 진학교에서 진로교육으로 좀 전환을 한번 해보자. 운동이 힘들면 금방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에게 강한 동기부여를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로 직업을 생각했을 때 중요한 거는 만남이기 때문에 그 만남이라는 게 정말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도 좋겠지만 지역 내에서 아이들이 실제로 자신의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분야들을 만나는 체험들을 한번 해보자. 인터뷰도 해보고 체험도 해보자 라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계획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학교 내에서 방과후로 저에게 지원을 해주면 나머지 공모 사업을 제가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공모 사업으로 따온 돈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해볼까라는 비전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혼자 학교에서 조금 외로이 최대 입시를 감당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씨앗을 뿌린 게 줄기가 나오고 그다음 열매가 맺게 되면 지역 내에 있는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유지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